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즘에 뉴스에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죠. 공사비 폭탄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된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공사비 폭탄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라는 기사들은 광주에서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재개발에서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는 아직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 분담금이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구역을 좀 피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려면은 피해 가려면 어떤 구역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주에는 재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P라고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요, 표면상 보여지는 프리미엄은 비싸겠지만 이 조합원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렇게 상쇄된다면은 프리미엄이 사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광주가 왜 이렇게 이 P도 괜찮고 조합원 분양가도 낮냐? 그 이유인 즉슨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광주가 그렇게 프리미엄도 높고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 거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세대수에,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그 비율이 보통 20%에서 30%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말인 즉슨 이제 나머지 60%, 70%, 8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광주가 공사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사업장들이 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비율이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광주가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다. 반면에 요즘에 지역주택조합이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냐? 그 내면에는 조합원 비율을 봐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90%가 조합원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할 세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고스란히 이게 조합원들한테 전이가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조합원 비율을 통해서 유의해야 될 구역을 좀 구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서야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관리처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관리처분에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는 자료가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2, 3년 안에.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3년 전에 났던 관리처분 인가다.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전에 나왔던 관리처분의 비례율, 사업성을 믿고서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산했던 공사비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질 공사비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례로 광주에도 3년 전에 공사비가 평당 뭐 420, 43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새롭게 3년 뒤에 공사를 실착공을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590, 600, 620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오래전에 난 것들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 난 자료를 보면 그래도 그거에서 최근에 나다 보니까 사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공사비도 최근에 했다면은 그래도 500만 원대 후반까지는 잡혀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재개발 구역에서 위험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해 본다면은 첫 번째 이 조합원 비율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감안해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최근에 났거나 관리처분 변경 계획이 최근에 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성이 안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공사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폭등이 돼서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조합원들한테 부여가 되는 그런 구역들은 조금씩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사비 인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나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파트 값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또 기회인 그런 구역들이 분명히 있겠다. 사업성이 안정적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가치 매매 가격이 하락한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업성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장에서 그래도 오히려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재개발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단기에 뭔가 수익을 내서 이게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요. 정말 내가 살면서 신축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다라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투자이기보다도 실거주 목적으로 한 그리고 자금이 좀 안정적인 선에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며 이자 부담을 늘려가면서 가져갈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에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수준에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인상이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이 다 거의 대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의 액수가 재개발하고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이 또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공고가 요즘에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게 100% 확실한 분양가는 아닐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조합원 분양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3억 중반, 뭐 4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구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에 건축비만 땅값 제외하고 건축비만 34평형 짓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건축비만 3억 5천에서 많게는 4억까지도 들어갑니다.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100% 다 믿을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이 지역주택조합을 이거를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정확하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부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지역주택조합은요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공사비 폭탄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